자, 강 큰 남편과 불행한 남편. 이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그 여론조사 같은 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나쁜 남자, 뭐 예전에 90년대인가 2000년대 나쁜 남자 시리즈도 있었고 강 큰 남편 시리즈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이광현 앵커를 연결해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청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주로 남성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너무하다. 남자는 회사에서 일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남자한테 그러지만 말고 최악의 아내 순위도 올려라 라며 남자들만 질타받는 지금의 현실을 억울해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다른 의견도 많았는데요. 애당초 일주일에 한 3, 4일은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 문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가정에 충실할 수 없는 직장 문화를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었고요. 또 여성들도 돈을 버니까 남성들도 애를 키우자, 남성들 반성합시다 라면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을 적극 찬성하는 남편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남녀 불문, 대체 어떤 조사 결과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 남편들 가사 분담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서 가사 분담을 가장 안 하는 국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뭐 여기 계신 패널 분들도 이제 반성의 시간을 드릴 텐데, 자 일단 강 큰 한국 남편들 집안일을 도대체 얼마나 분담을 하고 있는지 조사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가족 돌보기는 아니고요. 이제 아픈 가족 돌보기는 31%입니다. 그리고 장보기도 한 30% 정도 되고 집안 청소는 한 19.7%가 같이 분담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식사 또는 빨래, 집안 수리도 같이 분담을 안 하는군요. 예. 집안 수리는 분담이 아니라 남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이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뭐 식사나 빨래는 보통 이제 부인이 한다 이런 인식이 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동영 작가부터 한번 얼마나 깨소금이 나는 신혼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강 큰 남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도와주십니까? 저는 많이 도와주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예. 저희 아내는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기를 예시 들면 저는 장보기 집안 청소는 거의 안 하고요. 네. 식사 준비, 세탁 이런 걸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집안 수리 같은 건 전 전혀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남자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뭐 잘 못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강 큰 남자가 아니고 약한 남편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조사를 이렇게 보면서 좀,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예. 이게 뭐, 나쁜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이라는 게 아버지랑 또 동일시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남편들이 정말 희생, 봉사, 이런 거 단어랑 저는 좀 일치한다고 보는데 네.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쁜 남편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매일 이렇게 이종구 앵커한테 구박당하면서 항상 입고 차게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건데 너무 좀 가슴이 아프네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게. 그 뭐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쁜 남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한국 남성들이 불린다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저는 이 조사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를 들면 남편들이 지금 이렇게 뭐 항의하거나 좀 예. 억울해하는 이유는 본인은 밖에서 예. 진짜 못 들을 말 들으면 다 듣고 막 예. 힘들게 일까지 하고 돈까지 버는데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이 가게를 책임지는 아주 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하는데 예. 가사까지 뭐 완벽하게 하는 그런 완벽한 남편을 원하는 것이냐. 그 기준이라면은 예. 사실 억울하다. 나쁜 남자 된 것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아내도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저 정도의 가사만 분담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죠. 저거는 좀 나쁜 남편이 맞는 거고. 그래서 이 통계가 그걸 구분해서 한 건지 그건 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조사 방식에 접근 방식과 네. 네이밍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이게 그 1위부터 14위까지 그 순위를 매겼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상대 평가를 한 거죠. 예. 강제 배분식으로. 네. 그 절대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상대 평가의 그 폐해 같습니다. 예. 1위부터 사실 다 잘하고 있지만 1위부터 만약에 그 꽁치까지 순위를 매게 되면 네. 잘하고 있는 꽁치도 마치 못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그 서구든 동양권이든 그 여성들이 더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사에 일을 많이 참 공헌을 많이 하고 있다. 반면 이제 그 남성들은 바깥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공통적인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업의 원칙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영역을 좀 존중해주는. 즉 바꿔 얘기해서 상대방 영역을 침범을 해서 혹시 자존감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남편이 뭐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될 역할과 여자가 그러니까 부인이 해야 될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은 따로 있다. 서로 침범을 하지 말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니 근데 아내들은 남편이 침범해주기를 바라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지금 뭐 부엌에도 좀 들어오고 빨래도 좀 하고. 복고 열풍이 일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유영혁 교수님의 사고방식도 약간 복고스럽네요. 복고보다도 이제 앞서 나가는 거죠. 우리 사회가 부기 산업사회, 소위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사 영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 침범하지 않고 또 자존감. 그 영역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저런 사례들 같은 거, 뭐 그것도 이제 상당히 식사 준비나 세탁. 그 준비라기보다도 그죠? 식사? 식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서 된다,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근데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그 생리적으로 태어난 그 신체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이건 서구 사람도 포함을 해서 그 쇼핑몰을 이제 그 부부가 돌게 한 거죠, 함께. 그래서 이제 피로도를 측정했더니 남성은 상당히 피로해지는 거죠. 근데 그 여성은 상당히 그 활기차지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이게 적합성에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 드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이홍혁 교수님만 봐도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이 나쁜 남편 기준도요, 좀 나이대별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홍혁 교수님 세대는 좀 더 보수적이고 남편은 주로 바깥일에 전념하니까 집안일을 좀 아내가 하는 쪽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동영 작가님이나 우리 손 변호사님처럼 젊은 남자들은 제 주위에도 보면 집안일을 열심히 바깥일 하면서도 집안일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남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망치질을 지금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나쁜 남자가 된 게 가사 분담 때문에 된 거거든요. 나쁜 남편이.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특히 맞벌이 하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우리도 돈 버는데 왜 남성들은 가사 분담 안 하느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남자들이 또 억울한 거는 그런 거죠. 작가님 일단은 가사 분담 비평등은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대한민국인데 작가님이 많이 기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2위에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남편들이 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남성들이 돈 벌어서 그 남성들이 갖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은 거의 다 그 아내분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술 많이 드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동영 작가의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화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한 분들 중에 세대로 치면 40대 남성이 불행하다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군 중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불행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력을 봤더니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불행하다는 대답을 더 많이 했습니다. 조사를 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불행하다는 답변이 가장 더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혼한 분들이 당연히 기혼자들보다는 불행을 느끼겠죠. 그래서 40대 이혼남이 졸업을 하고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이 이 통계를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집단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영업자들 일단 자영업자부터 얘기를 할까요? 지금 뭐 경기가 안 되고 치킨집 뭐 자영업자들 1년에 한 7만 명이 새로 자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경기적인 불황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자영업자가 이제 그 개업을 하지만 뭐 2년 안에 폐업을 하는 것이 뭐 70%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 이것이 이제 뭐 경제적인 안정성과 관련된 뭐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을 지금 기약하기에 상당한 그 한계가 있고 또 가처분 소득 자체는 계속 뭐 줄어들고 그래서 자영업이 일단은 그 직군 중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영 작가가 지금 30대신가요? 40대 이제 됐습니다. 40대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아 진짜로요? 손 변호사님. 저는 아직 30대이긴 합니다만 큰 불행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아니 그걸 이제 일단 떠나서 불행하신가? 아니 사오정. 저는 일단 행복하죠. 그리고 이제 늘 행복을 이제 지향하고 있고요. 그 행복 추구자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데 지금 40대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제 이 야당의 40대, 50대는 이제 이른바 꺾어지는 이제 세대가 되는데 노후에 대한 어떤 그 앞날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것도 사실 좀 막막하고 또 그 아이들은 지금 많이 컸고 또 과거처럼 내가 어떤 인정받는 입장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명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쨌든 그 불안한 어떤 미래, 암울한 이와 같은 상황. 그런데 그 처는 사실은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를 대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40대가 소위 말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40대가 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과거에는 이 고용이라는 게 정년 보장이 됐지 않습니까? 평생 고용이 됐는데 이제는 40만 되면 당장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부터 걱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빨리 자영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가장 높으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는 교수님 말처럼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요즘에 내수가 또 침체돼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힘들고 특히 40대가 더 심하겠죠. 그럼 왜 대졸자들이 고졸자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답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졸자들은 고졸자보다도 그 연봉이 많이 높았었죠.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경제력으로 가는 겁니다. 대졸자들이 또 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또 40대 아까 뭐 자영업 얘기했지만 결국은 다 이것이 경제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행복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혹은 경제력이 필수 조건은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족 조건은 되지 않을까 이 조사에 의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이 불행하다고 답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니까 이혼하신 분들보다는 결혼하신 분들이 더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예 결혼을 안 하신 미혼자들이 행복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미혼, 기혼, 이혼입니다. 자,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이 작가님은 총각 때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결혼해서가 행복했습니까? 아니, 제가 뭐 농담 삼아서 아직 그 저희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때가 되면 해야겠죠? 그럼요. 결혼하면 또 굉장히 또 행복한 맛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도요, 한 20대만 되면, 20대 정도면은 결혼한 사람보다 안 한 내가 더 행복하다라는 게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젊은 30대, 층들은, 40대까지 넘어가면서 미혼인 경우는 본인이 정말 독신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대적 외로움, 상대적 박탈감, 나는 뭐 하고 있나, 내 나이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뭔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오히려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점이겠죠. 자, 알겠습니다.